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게를 짊어지게 합니다. 가족이 그 무게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함께 짊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한 가족의 용서와 새 출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질 겁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오래된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평생 농사와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70대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할머니에게는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던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해 결혼까지 했어요. 아내의 이름은 미정,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이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명절이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할머니는 며느리 미정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미정 역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준호는 그런 아내와 어머니를 보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결혼 3년 차 준호에게 해외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사로의 파견 근무였어요. 기간은 2년 좋은 기회였지만 새 신혼부부에게는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연로한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에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준호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미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미정은 성실하게 집안일을 도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저녁 준호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를 그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정의 마음에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할 일도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농사일로 바빴고 미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미정을 화투 모임에 초대했어요. 같이 시간이나 때우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소소했어요. 1,000원, 2,000원 하는 작은 돈으로 재미삼아 하는 수준이었죠. 미정도 별 생각 없이 참여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도박이라는 건 무서운 거였어요. 처음 이겼을 때의 그 짜릿함, 돈이 불어나는 기쁨이 미정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욕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0원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미정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오늘 모임이 있나? 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게 봤어요. 외로울 텐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지. 하지만 점점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자꾸 부족해졌어요. 준호가 매달 충분히 보내주는데도 미정은 물가가 올라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라며 추가로 돈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도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이제는 하루에 몇십만 원씩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지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정이 큰 판에서 몇백만 원을 한 번에 날린 거예요. 그것도 빌린 돈으로 말이죠. 미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빌린 돈 몇백만 원, 그것도 사채였습니다.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의를 지키던 그들도 점점 협박조가 되었어요. 빨리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간다. 가족들이 알게 될 거다.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준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시어머니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점점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전화들, 불안해하는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순자 씨, 미정이가 요즘 도박에 빠진 것 같던데 걱정 안 돼요.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미정을 불러 앉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아, 나한테 할 말 없니? 미정은 처음엔 모른다고 아무 일 없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도박에 빠진 것, 빌린 돈 몇백만 원, 사채업자들의 독촉까지 모든 걸 말이죠. 미정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그냥 내보내요. 이혼할 거예요. 준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해외에서 급히 휴가를 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요. 그녀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 몸을 숨겼습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계속되었지만 갚을 돈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죠. 하지만 사채 이자는 계속 불어났고 업자들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준호는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는 묘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미정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내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여성, 그게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 거칠어진 손, 초췌한 얼굴. 예전의 미정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이야기 좀 하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서 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따뜻한 목소리에 미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의 고생, 후회,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고시원 생활, 파트타임 일, 그리고 계속 불어나는 빚까지 모든 걸 말이죠.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서 이제 800만 원이 넘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하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라.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준호의 분노를 생각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준호 오빠가 절 용서할까요?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집에서 오래된 괴짝을 열었어요. 평생 농사와 장사를 하며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2천만 원,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아, 내일 만나자. 중요한 일이 있어. 시어머니는 미정에게 그 돈을 건넸어요. 이걸로 빚부터 정리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평생 고생하셔서 모으신 것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런 걸 어떡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돈은 또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기 어려워. 다만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의 조건은 간단했어요.
첫째,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 둘째, 성실하게 일하며 이 돈을 조금씩 갚을 것. 셋째,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살면서 진정으로 반성할 것. 미정은 눈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마지막 기회야. 다시 실망시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미정은 사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돕고 집안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김치 장사도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미정은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면 다 이해할 거야. 미정은 매일 일기를 썼어요. 반성의 글이었죠. 그리고 번 돈을 조금씩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정이 만든 김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주문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후, 준호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이 집에 있다는 것, 1년간 성실히 지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까지 말이죠.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요? 평생 너 키우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기도 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사람을 구하는 데 쓴 거야. 준호는 며칠 동안 미정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어느 저녁 미정이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여전한 분노가 공존했습니다. 당장은 믿기 어려워. 시간이 필요해. 그날부터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먹한 부부,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시어머니. 하지만 시간은 많은 걸 바꿔놓았어요. 미정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날이었어요. 미정은 정성껏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만 가득 채웠죠.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 그 말을 들은 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새삼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준호는 미정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고마워, 엄마를 잘 모셔줘서. 짧은 한마디였지만 미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미정은 2년째 성실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치 장사는 점점 번창했고 이제는 작은 공장까지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진 돈도 반 정도는 갚았습니다. 물론 이자 없이 시어머니가 받아주실 때만이었지만요.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에휴, 그 돈으로 사업 더 키워.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어떤 때는 준호도 함께 일을 도왔어요. 김치를 담그거나 포장하는 일 말이죠.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미정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3년이 흘렀을 때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미정이 임신한 거였습니다. 오빠 아이가 생겼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기쁨과 걱정, 그리고 여전한 마음의 상처까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미정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그 순간 준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니까 잘 키우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미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이죠. 준호도 아버지가 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과거의 분노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께서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새희망이라는 뜻으로 새안이 어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 아이가 태어난 후 미정의 김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지역 전체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와 미정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어머니, 이제 제대로 된 공장을 차려보려고 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성실하니까 하늘이 복을 내려주는 거야. 준호도 회사에서 승진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빚진 돈도 모두 갚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끝까지 받기를 거부했지만 미정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평생 갚아도 못 갚지만 돈이라도 제대로 갚고 싶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에 미정과 함께 도박을 했던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미정아, 요즘 잘 산다며? 나도 좀 도와줘. 빚이 너무 많아서. 순간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제의 미정은 달랐어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죄송하지만 도울 수 없어요. 대신 상담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서운해하며 돌아갔지만 미정은 자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새안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준호와 미정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가족 모두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새안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준호와 미정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보,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오빠야말로 저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든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일어서는 거지. 미정이가 일어섰으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미정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점점 커져서 지역 사회복지관과 연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미정은 이제 작은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니까 더 복이 따라오는구나.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가족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곳인데 어디를 가니?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 집을 크게 수리해서 다 같이 살아요.
세안이도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게. 결국 가족들은 옛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할머니 방은 그대로 두고 준호 가족 방과 세안이 방 그리고 김치 제조를 위한 작업실까지 만들었죠. 공사가 끝나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3대가 함께 살게 되다니.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세안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서 할머니의 자랑이었죠. 어느 날 세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 할머니랑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미정은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마음을 배운 거죠. 그래, 엄마랑 같이 가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가족들은 함께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였는데 몸이 불편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 가족은 그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갖다 드리고 세안이는 숙제를 하면서 할머니 말동무도 해드렸죠. 세안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미정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한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죠. 준호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할머니는 세안이를 봐주었어요. 세안이도 엄마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냈습니다. 2년 후 미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지역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참 기특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미정의 김치 브랜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전통 레시피와 미정의 현대적 경영이 만나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였죠.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고 도박 중독 극복 사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준호도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고 세안이는 학교에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세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준호와 미정은 2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복지관에서 팀장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가 도운 사람들 중에는 도박 중독을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정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자신에게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세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미정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선행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용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말이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며 나중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분노와 실망을 딛고 용서를 선택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용서가 가족의 회복을 완성했습니다.